김사부를 만난 한 꼬마. 왜 너 누구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디 다쳤니? 아니요.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요. 꼬마가 돌담병원에 온 이유는 누굴 만나러 왔는데? 바로 김사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때 이를 지켜본 경비원에게 온 전화 한 통. 꼬마의 정체는 참교육의 신 김사부의 딸? 예? 천지개벽. 딸이요? 한편 환자를 포기합니까? 포기해. 환자를 버리라는 차진만. 예? 지금이라도 수술해야 하지만 희망이 없어. 한국대 흉부외과 그 차진만 교수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한눈에 차진만을 알아본 엄마. 그때 드디어 드러나는 차진만의 과거. 그리고 돌담병원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고. 돌이킬 수 없는 과거. 제 잘못이 맞아요. 낭만 닥터 김사부 역사상 최고의 위기. 과연 김사부는 문을 닫을지도 모르는 돌담병원을 구할 수 있을까요?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 오륙과 김시성과 함께 보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사부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소식.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의원 아들 한 분이 교통사고로 외상센터에 들어가는데 심정지로 사망했답니다. 참담한 사고. 게다가 근데 하필 그 도의원이 우리 외상센터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바로 그 고경숙 의원이시랍니다. 엎친 데 덮친 격.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로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위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맞죠? 지금 이거 의료사고. 이렇게 망친 채로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니냐고 당신들! 과연 돌담병원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들 모두 다 각오해야 될 겁니다. 내 아들 살인죄까지 형사 고발할 겁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이 문제가 일어나기 전 앞으로 2달 동안 이곳 외상센터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될 겁니다. 김사부 팀에 대한 차진만의 테스트. 외상센터 정식 오픈 전에 서로 간의 팀워크를 위한 사전 점검 같은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지금 이 시간부로는 중증 외상 환자들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돌담 응급실은요? 내가 커버하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우리들만으로요? 김사부와 달리 불안해하는 윤아른 선생과 수쌤. 왜냐하면 남은 의사가 정시 퇴근로 동아와 레벨 1 선웅. 과연 저 두 사람으로 가능할까요? 너희 돌 잘할 수 있지? 하지만 위태로운 두 사람. 한편 죄송하지만 좀 빠지겠습니다. 방귀를 든 우진. 왜? 자신이 없나? 부용주가 가르쳤다길래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직 나한테 보여줄 만한 실력은 아닌 모양이지. 실력을 보여드리자고 일부러 칼을 잡진 않습니다. 한 방 제대로 먹이지만 그럴듯한 변명이구만. 제 거절이 변명으로 들리셨습니까? 둘 중 하나지 싶은데 실력에 자신이 없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거나. 사실은 후자인 걸 너무나 잘 아는 차진만. 전 그냥 김사부님하고 도의담병원에 남고 싶은 것뿐입니다. 부용주 그늘이 아니면 안 되는 건가? 줄을 당기는 짓만 아, 이제 보니 의사를 가르친 게 아니라 똘만 일을 기르고 있었구만. 깔아뭉개는데 교수님! 이대로 물러설 우진이 아니죠. 똘만이라도 되겠다는 건 저였고요. 그런 절 무시하지 않고 반격! 후배 의사로서 존중해 주신 게 사부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진만의 인품을 돌려가는 우진. 이만 가보겠습니다. 야, 서우진 선생. 야, 이렇게 그냥 가버리면 어떡해. 뭐가 어찌됐든 외상센터 개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배수를 반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혼자 빠지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팀에서 빠지는 건 나도 반대야. 일단 시작이라도 해본 다음 그 다음에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문제는 도의담 이하를 사부님 혼자 커버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예? 하긴 이제 막 들어온 CS 펠로우 한 명에 아직 퍼스트도 몇 번 못 잡아본 전공이 하나가 전부인데 그때 한마디로 우리더러 엿먹으라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상력. 무슨 말입니까? 우리한테 왜요? 뭐하러요? 일종의 기선제압, 기강잡기 아니겠어요? 각이 딱 나오잖아요. 에이, 김사부님이 그럴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분 맞아요. 지난날 그분의 진정한 똘끼. 이 새끼 봐라 이거. 지 할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불평 불만만 늘어놓는 새끼들. 그냥 생각만 해도 소름. 아직 경험 못 해보셨죠? 똘끼요? 심지어 기가 막히게 오늘이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는 아세요? 오늘 금요일이에요. 경험해본 사람만 안다는 공포의 금요일. 상상이 안 되죠. 돌담병원의 금요일이 어떤지. 근데 인력을 전부 다 외상센터로 빼버리면 도의담병원 아수라장되는 거 한순간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김사부님이 혼자 다 감당하셔야 될 거라고요.
한마디로 차진만의 역공격.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하지만 이둘 입장에선 김사부의 숨겨진 테스트. 그럴 일 없을 거야. 외상센터 가동되면 중증 외상들은 다 그쪽으로 넘어갈 거고 오히려 돌담병원 수술 부담은 줄어들게 될걸? 그럼 사부님이 시키시던가요? 사부님이? 모른 척. 사부님이 왜? 아닌데? 아니잖아. 맞아. 사부님이 그러라고 하셨어. 이미 우진이 이런 반응을 보일 걸 예상했던 김사부. 결국 실패한 김사부의 전략. 문제는 이렇게 서우진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돌담 닥터들한테는 아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끼리 합을 맞춰볼 시간도 없이 차진만 교수가 데려오는 외부 닥터들로 외상센터가 채워지게 될 겁니다. 무혈입성. 도의원들 병원 방문이 언제랬죠? 다음 주 초에요. 그때 방문 결과에 따라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도 예산이 결정될 수도 있어요. 어떡할래, 김사부? 그 사이 우진을 정착시키고 예산까지 받아내야 하는 상황. 이대로 진행합시다. 어쩌겠어. 싫다는 놈 억지로 멱살 잡아 떠밀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외상센터 개소를 계속 미룰 수는 없고, 그냥 서우진 없는 채로 진행합시다, 박 원장. 리스크는 있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서우진 없이 GS는 어쩌려고? 차지만 혼자 수술할 수는 없는 법. 플랜 B로 가야지 뭐. 이미 구상해놓은 특급 작전 플랜 B. 이야, 잘 만들어놨네. 그 작전의 핵심은 바로 돌담병원의 미운 오리 새끼 양호준. 양우준 선생이요? 이 수쌤이 외상센터로 좀 가줘야겠어요. 양호준이 외상 경험치가 많지 않은 데다 차지만 교수도 처음이라 그 수쌤 같은 노련한 손길이 필요할 거예요. 자, 그럼 부탁해요, 수쌤. 엄마 같은 든든함. 네. 불안한 전략. 과연 괜찮을까요? 한편 드디어 시작이네요. 뭐가요? 금요일이요. 인원 분배로 혼란스러운 그때 본원과 곤욕예상센터 앞에 드리운 그림자. 35번 국도에서 연쇄추돌 사고랍니다. 부상자는 총 3명, 그중 1명은 심정지까지 온 상태고요. 근데 어째 한 분이 아직 안 보이시네요. 갑작스러운 포지션에 마음이 무거워진 양호준. 한편 돌담병원에선 야, 거기 신병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어김없이 다가온 돌담병원의 금요일. 환자입니다. 달려가는 곤욕예상센터팀 그리고 돌담병원 본원팀. 그 사이 너 진짜로 외상팀에서 빠질 거니? 그런다고 했잖아. 그렇게 아버지가 불편해? 남친과 아빠 사이에서 어느 누구 편도 될 수 없는 은재. 그리고 자신을 숨기는 게 내심 서운한 우진. 넌 교수님한테 언제 말씀드릴 건데? 우리 같이 살기로 한 거 언제까지 계속 숨기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조금씩 금이 가는 둘 사이처럼 아슬아슬하게 줄을 타며 운영을 시작한 곤욕예상센터에선 CPR 12분째입니다. 소생실로 갈게요. 빠릿한 정인수와 달리 어벙한 양호준. 두 번째 환자는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주쌤, 스토퍼 환자 소생실로요. 이쪽입니다. 곧이어 들어온 마지막 환자는 괜찮아요? 아픈 데 있어요? 아픈 데는 없어요. 마지막 환자분은 관찰실로요. 모두 3사람인데 그중 한 사람은 어레스트, 한 사람은 코마 같아. CPR 한 지 얼마나 됐어요? 15분째입니다. 매우 심각한 두 환자. 환자분,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코마다. 인투비션 주세요. 예. 거의 눈칫밥으로 의사생활해온 호준. 성쌤, 그때 관찰실에도 환자 한 분 있습니다. 10대 중후반 남자고요. 부상은 경미해 보이는데 그래도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양 선생이 초음파 좀 보고 있어. 그 순간 초음파까지는 선배님이 좀 봐주시죠. 너 정말 이런 상태로 우진 자리를 대신해도 괜찮은 걸까요? 나와 임마. 나오라고 임마. 혈압이랑 산소 포화도 좀 잴게요. 네. 엄마, 지금 병원 도착했어요. 김 비서님이랑 박 비서님이 좀 많이 다치셨고 다행히도. 난 그냥 부딪히기만. 아니, 의사는 나지. 반면 돌담병원에선 손 바꿀게요. 잠깐만요. 리듬 체크할게요. 어떻게든 살려보려는데 이미 숨을 거둔 한 할아버지. 아무리 대단한 의사라도 막을 수 없는 죽음이 있습니다. 그만 선고하지, 임나람 선생. 의사라면 반드시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 환자의 죽음.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어. 천재. 뭐야? 신경 쓰이는 우진. 이승웅 선생, 예. 잠깐 나와봐. 상황 선고 안 하세요? 아, 어떡해. 아직 죽음이 낯선 아름. 더구나 아직 환자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데. 만난 지 몇 분 만에 영원히 헤어져야만 합니다. 그래, 잠깐만. 너 지금 그 외상 쪽으로 빨리 파견 좀 갔다. 차 한대 긴급 요청이야. 예. 그래, 은재야. 지금 이선훈 선생 야, 총알처럼 뛰어가! 알겠습니다. 총알로 변신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 그래, 그 밖에 좀 다른 상황은 어떠니? 그러지 말고 가보세요. 사실은 신경 쓰이잖아요. 저쪽 외상센터. 보는 것과 달리 더 심각한 상태의 환자. 플리딩 심한데 가슴에도 해모가 있네. 주쌤, 이 환자 곧바로 CT 들어갈게요.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차 교수님한테 콜해놓을 테니까 양 선생도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어. 그야말로 멘붕.
컴바인을 제가 심지어 상대가 최 교수님이랑요? 그럼 양 선생 해야지. 내가 들어가서 하리? 정인수 선생은 응급의학과. 이걸 선생님, 그때 지금 폴다운 한 명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TA 환자도 2명 더 오고 있고요. 역시 금요일. 배문정 선생! 아니 선배님! 그 사이 관찰실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던 한 학생은 갑자기 역대급 위기가 벌어진 그 사이 기억해두겠습니다. 아니 GS가 그런 것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환자한테 필요한 의사가 되라면서요. 그래. 근데 네가 지금 필요한 곳은 여기가 아니라 저쪽 수술실이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일러주는 김사부. 하지만 솔직히 차진만 교수님이랑 저 서로 영 맞질 않습니다. 살면서 맞는 사람보다 안 맞는 사람하고 엮이게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야. 그분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마음에 안 들고요. 나도 지금 네 방식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번만큼은 따끔한 김사부의 말. 실제로 겪어본 적도 없으면서. 사부님, 더구나 네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건 차진만 교수가 아니라 네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걸 알아야지. 지금 이 순간에도 손이 부족해 누군가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회피하는 우진. 이때 치트키 발동하는 응탁. 그래요, 뭐 사부님 말씀 다 맞죠. 알아요. 그런다고 저 마음 안 바뀝니다. TA 환자인데 렁하고 리버 럽처래요. 힘든 수술. GS하고 컴바인 해야 하는데 양호준 쌤이 집도 준비 중이시고요. 아니, 양 선배가 왜요? 그 리버면 박민국 교수님이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박민국 교수님 도의원 미팅권으로 나가고 안 계세요. 지금 외상센터에 있는 GS는 양호준 선생님 뿐이세요. 이건 그냥 수술을 망치겠다는 말. 주변 사람들만큼이나 심리적 부담감에 몸 한 세포가 다 죽어가고 있는 양호준. 컴바인한 CS는 누군데요? 다름 아닌 차진만 교수님이요. 차진만과의 숙명을 참아내야만 하는 우진. 드디어 곤역외상센터에서 첫 수술을 앞둔 차진만. 드디어 차 교수 실력 좀 보겠네요. 실력이야 사실 볼 것도 없죠. 끝내주거든요. 그 정도예요? 김사부가 질투했던 유일한 서전이었답니다. 알고 보니 어나더 레벨 김사부가 인정한 유일한 의사. 영상 좀 볼까? 좀 더 내려봐. 좀 더. 단 3초 만에 상황을 파악한 차진만. 생각보다 출혈량이 많구만. 그때 양호준 선생, 수술 계획은? 예? 수술 계획. 무계획이 계획인 호준. 그게 이제 일단 열어서 정신 집중. 블리딩부터 잡아야죠. 그건 나도 아는데. 손상 부위 확인하고 절제하고 거기서 잘 안 되면 데미지 컨트롤만 하고 2차 수술을. 우선 세그멘 텍토미부터 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 나타난 서우진 선생 왔어. 사실. 내가 말이다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하자면 해, 할 수도 있고. 근데 하필 차 교수님이랑 컴바인이라네. 차진만 교수님이 직접 필두로 나선다는데 내가 되겠냐? 네가 패 좀 잡아라 우준아. 그렇게 수술에 나서게 된 우진. 영상 넘어오기 전에 다 봤습니다. 아주 희망이 없진 않겠는데. 우진은 떠난 상황. 어쨌든 한 고민 넘겼네요. 김사부도 서우진 선생도. 김사부 말대로 양호준 선생이 키맨이 돼줬어요. 사실 김삼부의 플랜 B에서 양호준은 미끼였던 것. 만약에 서우진 선생이 끝까지 고집 피우면 그거 어쩌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박 원장한테 대기 걸어놨었잖아요. 플랜 C로. 어쨌든 미팅을 취소하지 않게 돼서 다행입니다. 외상센터 지원금 관련 미팅이라 꽤 중요했거든요. 안 그래도 우리 쪽 예산 맡은 도의원이 아주 깐깐하다고 얘기 들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그때 시작하는 모양인데요. 잘 키운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버지 마음이 이런 걸까요? 걱정 가득한 김사부. 그리고 자, 그럼 수술 시작하겠습니다. 보세요. 0.1% 오차 없이 물 흐르듯 이어지는 놀라운 수술. 한편 초음파 앞에만 서면 까막눈이 되는 장동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의사의 불안감이 환자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바울의 가스가 좀 찬 모양인데요. 은탁의 조심스러운 존. 하지만 삐뚤어진 동화에겐 그저 월권으로 느껴집니다. CT부터 올리죠. 네? 당황스러운 지시. 바울의 가스가 차서 지금 잘 안 보이니까 일단 CT부터 찍어보자고요. 공기를 좀 더 밀어내면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저 오더내린 건데요, 박은탁 선생님. 어느새 환자는 잊혀지고 힘싸움이 된 상황. 오더 받으시라고. 네. 낭만 닥터 김사부 등장. 네, 안녕하세요. 자, 봅시다. 100만 불짜리 미소로 긴장을 풀어주고. 이 대부분의 가스는 이렇게 누르면 이 주변으로 밀려나게 돼 있어요. 응급실에 오는 환자분들 대부분 이 NPO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렇거든. 찌릿한 가르침. 컴프레션 해주면. 밝게 웃던 김사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이건 큰일입니다. 아니 저기 저 오른쪽 구석에 있는 저 뭐 같아? 메스 같은데 급기야 혹시 투모일까요? 다시 잘 봐봐. 더 심각한 증상입니다. 와, 이건 예쁜 태아네요. 임신. 축하드려요, 환자분.
임신. 임신이라고요? 정말이요? 이게 임신 초기에 있는 착상통일 수 있으니까 가까운 산부인과 가셔서 검진 받으시면 되겠어요. 태아를 종양으로 판단하다니 제대로 망신당한 동화. 그런데 하은타 선생님, 잠깐 얘기 좀 하시죠. 지금 환자 앞에서 뭐 한 겁니까? 지금 저 전공이라고 무시한 겁니까? 방귀 낀 동화가 은탁에게 성을 내는데 모르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배우면 되니까. 진짜 문제는 근데 모르는 걸 감추는 건 위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임신 초기 임산부한테 CT 촬영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아무리 전공이지만 난 의사고 그쪽은 간호사예요. 오더는 내가 내리고 그쪽 오더를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거 어우 얄미워. 헷갈리지 마세요. 예? 헷갈린 적 없어요. 하지만 장동호 선생이 헤맨 거죠, 환자 앞에서. 상대는 김사부급 간호사 은탁이었죠. 얘기 끝났습니까? 안에 아직 응급 환자가 많아서요. 예, 끝났어요. 들어가세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심지어 자기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동화. 그렇게 기분 상한 채로 돌아왔더니 또 김사부. 너 초음파의 최대 단점이 뭔 줄 알아? 시행자 의존적이라는 거요? 배운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봐야 보인다는 거야.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된 오더를 내릴 수 있는 거고, 그래야 간호사들도 네가 하는 오더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거고. 한마디로 보는 훈련을 더 많이 하라는 김사부의 가르침. 의사가 간호사한테 잘못된 오더 내린 걸 부끄러워해야지, 그걸 알아챈 간호사한테 트집 잡고 그러는 거는 그건 너 엄청 쫌스러 배는 짓이야. 알겠냐? 장동화 선생. 동화 입장에선 이쯤 되면 김사부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은탁쌤 편 드시는 겁니까? 아닌데? 나 네 편 들은 건데? 설마 장난치는 김사부? 사실 난 네가 존중받는 의사가 되길 바라거든. 김사부의 깊은 가르침. 한편 저 끼울게요. 하지만 힘 빠진 소년의 팔. 이건 긴급 상황. CPR! 선생! 관찰실에 있는 환자 어레스트예요. 모두가 몰랐던 사실. 환자가 또 있었어요? 이제야 떠오른 기억. 정쌤, 관찰실에도 환자 한 분 있습니다. 10대 중후반 남자고요. 부상은 경미해 보이지만 그래도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쌤이 말했던 그 환자. 선생님, 이 환자 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해왔던 정인수 선생. 하지만 이번만큼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교통사고로 입원한 고등학생 환자 어디 있습니까? 아들이 있는 곳은 엄마가 더 잘 느끼는 법이죠. 믿고 싶지 않지만 아들은 떠났습니다. 여전히 온기가 있는 것 같지만 죽음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도의원 아들 한 분이 교통사고로 외상센터에 들어갔는데 방금 전 심정지로 사망했답니다. 게다가 근데 하필 그 도의원이 우리 외상센터 예산심의를 담당하는 바로 그 고경숙 의원이시랍니다. 권역 외상센터를 운영하자마자 큰 난관에 봉착한 김사부. 고 의원님,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위로하지 마세요. 그럴 자격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위로 같은 거 하면 안 됩니다. 아들을 잃은 엄마에겐 세상 무엇도 위로가 될 수 없죠. 게다가 이건 맞죠? 지금 이거 의료사고. 분명히 병원에 들어와서까지 의식도 멀쩡했고 나름 통화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대체 어떤 멍청한 의사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아예 담당 의사 같은 걸 오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망친 채로 내 아들을 죽게 만든 거 아니냐고 당신들!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정인수 선생. 하지만 그럴 리 없을 겁니다. 일단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들 모두 다 각오해야 될 겁니다. 직무유기에 의료사고 그리고 내 아들 살인죄까지 형사 고발할 겁니다. 돌이킬 수도 풀 수도 없는 문제. 해무량이 늘고 있습니다. 포지션 체인지하겠습니다. 한편 자기 파트를 잘 마친 우진. 이젠 차진만 차례. 포지션 체인지 됐어. 김사부와 우진이 부드럽다면 피가 좀 날 겁니다. 카리스마로 깔끔하게 치고 들어가는 차진만표 수술. 출혈량이 많아서 로백토미 해야 할까요? 일단 브리딩 사이트 소셜 라이게이션 시도해보고 안 되면 로백토미 가볼게요. 바이크릴 CEO 말만 듣고 곧바로 다음을 준비하는 수쌤의 실력. 마무리 부탁해요. 그렇게 완벽하게 끝난 수술. 김사부가 유일하게 인정할 라이벌답게 예상보다 더 판타스틱한 차진만의 실력. 저희 그런데 밖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수술이 모두 끝나고 나서야 권역 외상센터에 생긴 큰 문제를 알게 된 차진만. 사태가 영 심상치 않죠. 외상센터 시범 개소 전날부터 역시 김사부한테 알리는 게 좋을까요? 그러게요.
그때 차진만 등장. 센터장님,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마주한 건 환자가 아니라 의사였죠. 이제 그만 나가봐요. 가서 환자들 봐야지. 저 고경숙 도의원님이십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의사들이 내 아들을 방치하는 바람에 생떼 같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드님 일은 유감입니다만 상대는 차진만. 방치가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응급에서는 들어온 순서가 아니라 위급한 순서가 먼저라서요.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 사망에 이르렀는데 위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지금 그런 말로 나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설득이 아니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상대는 법잘할 도의원. 법정에서 설명하세요. 나는 이미 형사 고소를 결심했습니다. 어쩌면 인수 선생의 의사 생활이 막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는 차진만. 혹시 아드님보다 더 위급했던 환자분이 누구였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바로 의원님 비서분들이었어요. 한 사람은 심정지였고 또 한 사람은 폐와 간이 찢어진 채로 코마 상태였죠. 죽음 직전 상태. 그리고 방금 저는 그 중에 한 분을 수술하고 나오는 길이고요. 상대적으로 아드님께서는 모친과 통화까지 할 만큼 의식도 또렷했고 증상을 물었을 때도 별다른 통증이나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의사였다면 누가 더 위급했다고 판단했을까요? 이거 보세요. 틀린 말은 없지만 나는 정치인이지 의사가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은 물고 늘어지는 진만. 비서분들 목숨이야 위태롭든 말든 의원님의 아들만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까? 이거 보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여기 들어온 순간부터 의원님께서는 단 한 번도 비서분들의 상태를 묻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고단수. 더구나 그 사람들은 의원님의 국정활동을 도우라고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째서 근무 시간 중에 아드님을 수행하고 있었을까요? 정치적인 말도 고단수. 고등학생인 아드님께서 공무 수행 중인 것도 아니었을 텐데 차진만의 연이은 반박에 제대로 되치기 당하는 도의원. 형사 고소하시겠다면 예 하세요. 툭하면 의사들한테 고소고발 협박부터 들이대는 거 이제 우리한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법정에서 보시죠. 일도 물러섬 없는 차진만. 대신 의원님께서도 아까 있던 제 질문에 전부 다 답하셔야 할 겁니다. 단번에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의사들 앞에 선 차진만. 환자가 사망한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과도한 자책이나 죄책감은 갖지 않길 바랍니다.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건 다름 아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무도 여러분들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탓하게 두지도 않을 거고요. 완벽하게 의사들 편에 선 차진만. 그에겐 환자를 살리는 것만큼 의사를 지키는 것도 중요했죠. 정인수 선생, 어깨 펴세요. 너무 큰 실수였지만 분명 그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 이건 뭐죠? 사람은 역시 겪어봐야 안다더니 저런 멋진 데가 있으셨군요. 하지만 어쩌요? 생각이 다른 수쌤. 그렇게 보이십니까? 위기에 처한 우리 정쌤을 한 방에 구해내셨잖아요. 각 잡고 폼나게 딱! 후배 의사 감싸 안으면서 할 소리 다 하고. 킹 차진만. 저런 게 바로 센터장이죠. 솔직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는. 신이 난 장 실장에게 이거 보세요. 따끔한 한마디. 속이 시원하다니요. 지금 17살 난 아이가 죽었어요. 지금 저 안에 있는 사람은 도의원도 정치인도 아닌 아들을 잃은 엄마일 뿐이고요. 모르시겠어요? 예? 그거야. 수쌤의 깊은 생각. 정치적인 말을 했지만 분명한 건 그녀가 자식을 잃은 엄마라는 사실이었죠. 한편 간만에 필드에서 진짜 칼잡이를 만난 것 같아. 아주 즐거웠어. 후하게 우진을 칭찬하는 킹진만. 그러더니 갑자기 부용주 똘만이라고 했던 건 내 정식으로 사과하지. 우리 딸 가진 아버지들이 다 그래. 딸내미 마음을 낚아챈 놈들 죄다 도둑놈팽이로 보이거든. 알고 계셨습니까? 그럼 눈치 백단인 그가 모를 리가 없죠. 모를 줄 알았어? 차은재가 철두철미하게 감췄다고 해서. 그 녀석 허당인 거 아직도 몰라? 사실 키만 컸지. 합니다. 니들 사이 안다고 해서 허락까지 한 거 아니니까 긴장도 주지 말고. 예비 장인이 차진만? 차진만이 갑자기 태도로 바꾼 이유는 욕심이 생겼어. 그 녀석이 수술하는 걸 보는 순간 실력 있는 수술팀들과 필드를 뛰는 동안 이 모든 걸 다 내 거로 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다. 생각보다 더 탐나는 부용주팀. 그래서 그래 버리기로 했다. 부용주, 네가 이뤄놓은 이 모든 걸 내가 가져버려야겠다. 그 사이 권역예산센터를 떠나는 도의원. 차진만이라고 했나요? 새로운 외상센터장 이름이?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 정치를 해도 잘했겠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란 걸 느낀 도의원. 제대로 한 방 먹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을 잃은 엄마는 포기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을 상대로 형사고소는 없을 거예요. 나름 정치밥이 몇 년인데 저도 그 정도의 현실 감각은 있답니다. 대신 전면전은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김사부. 내 아들은 죽었고 당신들은 내 아들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걸 참여하고 인정할 때까지 난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입장도 있지만 엄마도 물러설 수는 없는 상황. 어떡합니까? 우리 이러다가 도 예산 하나도 못 받아내면 이거 개소 첫날부터 대위기 아닙니까?
춥네요.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은 없는데 그때 넉나간 채로 걸어오는 정인수.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저 환자 놓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환자의 죽음에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정인수. 제 잘못이 맞아요. 안타까운 환자의 죽음만큼 그렇게 강했던 정인수가 무너지는 걸 보고 있어야만 하는 김사부. 한편 아저씨, 정선에 도착한 한 꼬마. 이 누구냐? 혹시 여기 돌담병원이라고 아세요? 이 정선에서 돌담병원 물으면 간첩이지. 어디 아파? 혹시 김사부 도움이 필요한 걸까요? 사실 꼬마가 돌담병원을 찾는 이유는 아빠 만나러 왔어요. 아빠? 거기 의사 선생님이 우리 아빠거든요. 오, 그래? 네 아빠한테 연락해줄까? 안 돼요. 아빠는 내가 여기 온 거 알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 그때 근데요, 그 병원에 김사부라는 선생님도 아직 계시죠. 김사부를 찾는 아이? 그 사이 정인수 선생의 동선을 다시 되짚어보는 김사부. 제가 저 환자 놓친 겁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제 잘못이 맞아요. 분명 수쌤에게 전달받았지만 놓쳐버린 정인수.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문제. 그 사이 차마 받을 수 없는 와이프의 전화. 가족과 떨어져서라도 돌담병원에 머물렀던 건데 일이 이렇게 돼버렸죠. 가족에게 한없이 미안한 인수. 돌담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꼬마는 거기서 위험에 빠진 언니를 보게 됩니다. 조심하세요, 언니! 하지만 조심하세요! 정선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용달 트럭이. 아니 호대원님 우리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무슨 환자예요? 연락도 없이 곧바로 돌담병원에 도착한 건데 깜빡했다. 저쪽 외상은 저쪽. 이쪽이 빨리 이쪽 빨리. 이젠 본역 외상센터가 있죠. 그리고 함께 온 손님. 마치 이날만 기다려온 것 같은 꼬마. 환자분 내 말 들려요? 숨소리가 계속 이상했어요. 뭔가 좀 이상한 환자의 몸 상태. 아, 렁사운드 이상한데? 폐를 다친 거예요? 천식 있는 것 같아. 소너 준비하고 체스트 불러주세요. 네. 선생님 핸드폰에. 그때 아, 여기 의료 정보 써놨네. 천식이랑 폐섬유증 있었네요. 폐동맥 고혈압까지 있다는데요? 교통사고로 실려왔지만 사실상 종합병원급 몸 상태. 환자 배 좀 보겠습니다. 심지어 사고로 인해 스프링 완전히 부서졌는데. 무슨 생각인 건지 한없이 굳어진 차진만의 표정. 한편 드디어 돌담병원에 도착한 꼬마는 거기서 너 누구니? 여기 어떻게 왔어? 어디 다쳤니? 아니요, 누구를 좀 만나러 왔는데요. 누굴 만나러 왔는데? 김사부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머나먼 길을 떠나 꼬마가 만나러 온 사람은 김사부? 아, 근데 안 돼. 이거 암만 생각해도 그냥 넘어가기가 영 초보해서. 꼬마의 정체는 김사부의 숨겨진 딸? 네? 예? 딸이요? 그러게요. 그렇다네요. 어디서나 입소문이 무서운 법. 그렇답니다. 거의 확실합니다. 말도 안 돼요. 아 저도 그랬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모든 정황들이 상당히 구체적이라서 말입니다. 아빠가 돌담병원 의사인데 그게 누구인지는 말 못할 비밀이다. 그 와중에 김사부를 찾는다. 100% 뭔가 미스테리하고 사형 충만한 딱 그런 서사구조 아닙니까? 숨겨진 딸에 대한 소문이 퍼질 즈음 아휴, 이거 상태가 많이 안 좋네. 그래도 빨리 열어서 출혈부터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수술 자체가 폐동맥 고혈압 환자한테는 부담이라서 수술방을 여는 건 마취과의 소관. 많이 힘들까요? 일단 수술방은 열어놓을게요. 위험 부담이 커도 어쨌든 지금은 수술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다들 잠깐만. 킹진만 등장. 이 환자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으로 거의 RV 페일로 상태야. 서우진 선생, 이 수술 단호 그 자체. 다시 생각해. 교수님, 수혈로 어떻게든 따라가면서 출혈을 막는다면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이 환자 사망할 겁니다. 트라우마 경험이 꽤 있다고 들었는데 저 정도 상태면 배를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잘 알잖아. 수술 결과를 단정짓는데 테이블 테스트 할 거야. 살아날 확률이 1-20%도 안 되는 환자를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어. 하지만 살아날 확률이 1-20%면 저한테 수술할 이유로 충분합니다. 이보다 확률이 더 희박한 환자들도 살려낸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잘못된 적도 많았겠지. 물러서지 않는 두 사람. 보나마나 보호자들한테 원망 듣고 고소당한 적도 많았을 거고. 그렇다고 뺏길 수 없는 주도권. 환자를 포기합니까? 포기해. 0.001%도 이해해줄 생각이 없는 차진만. 저기 이봐요. 차진만 교수.
내가 판단할 때 이 환자 그에게 중요한 건 환자보다 의사의 생명이었죠. 희망이 없어. 그때 이를 지켜본 환자의 엄마. 그게 다 무슨 말인가요? 희망이 없다니. 설마 죽나요?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우진. 사부님, 지금 좀 이쪽으로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무슨 일인데? 수술 거부를 당한 상황. 말씀해 주세요. 왜요? 어떤데요? 복강 내 출혈이 심하긴 합니다만 그 수술로 잡아내면은. 그때 예, 단호한 차진만.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수술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타깝지만 지금 상태에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수술도 큰 의미가 없고요. 한마디로 그저 다가올 죽음을 받아들이란 뜻. 그런데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어머니. 그래도 보호자분이 원하신다면 차진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서우진 선생, 위험 부담이 있긴 하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아서. 차진만 교수님? 차진만을 잘 아는 어머니. 한국대 흉부외과 그 차진만 교수신가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차진만 이름을 듣자마자 초속 5cm로 뺨을 날려버리는데. 당신이 왜 여기 있어? 희망이 없다니. 왜 여기서 또 내 딸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차진만에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닌 것 같은 발언. 당장 내 딸한테서 떨어져. 마치 악마를 본 것처럼. 이 나쁜 의사, 이 악마 같은 놈아!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보상도 못 받고 당신이 내 딸 저렇게 만든 거라고. 교통사고 당한 여성이 과거 차진만과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알고 있냐고. 울분에 찬 엄마의 호소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데. 선생님, 환자 세츄레이션 떨어집니다. 서진 선생. 환자가 위험한 상황. 하지만 뭐하고 있나? 오자면 빨리 밖으로 내보내. 단호함을 넘어 인정 자체가 없는 태도. 그때 낭만 닥터 김사부 등장. 환자 상태를 파악한 김사부가 한 행동은 자 어머니, 보호자에 대한 따뜻한 위로. 일단 유림이부터 살리고 보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실한 정보. 이미 들으셨겠지만 유림이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환자 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게 해준 것도 의사의 몫이죠. 유착으로 출혈 부위 접근도 어렵고 기저질환 때문에 수술 중에 못 버틸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결국 폐이식 말고는 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유림 어머니,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봐야잖아요. 유림이 저 녀석이 이제 믿을 건 환자의 의지. 그동안 얼마나 잘 버텨왔는데. 하지만 김사부는 믿습니다. 기적의 다른 말이 의지라는 것을요. 안 그래요? 살려주세요. 그래요, 해봅시다.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차진만. 도일아, 오케이, 수술방 열어놓을게요. 자 차은재, 너 코너스에 연락 좀 넣어봐. 폐이식 2년째 기다리고 있는 환자인데 지금 이모전시라고. 왜냐하면 출혈을 잡아내더라도 폐이식하지 못하면 일주일을 못 넘길 수도 있어. 네 선생님. 그때 너 뭐하는 짓이야? 그러니까 고속도로 내줬으면 달려야지 왜 자꾸 브레이크를 밟아 발길을. 중증 외상은 1분 1초가 생명과 직결인 거 몰라?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환자라서 그런 거잖아. 다시 시작된 주도권 전쟁. 결말이 이미 정해진 환자를 수술방에 밀어놓고 뭘 어쩌자는 건데? 그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놈은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 환자의 죽음과 함께 의사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냐? 지난해 기록만 대충 훑어봐도 돌담병원 의사들 경찰서에 불려가 조사받은 것만 20여 건, 그중에 11건이 서우진 선생이었어. 알고 보니 경찰서 단골. 네가 그렇게 아끼는 제자라면서 왜 자꾸 애를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술방에 몰아넣는 건데? 차진만의 분노. 왜 의사한테만 저런 리스크를 너한테 하냐고 왜? 의사를 아끼는 차진만의 다른 방식은 생존 가능성 없는 환자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김사부는 그게 의사가 할 일이니까. 비록 그것이 사실이라도 의사의 의무를 저버릴 수는 없다는 말. 의사로서 지할 일을 하는데 뭐 다른 이유 있어? 분명 미쳤지만 그게 바로 김사부가 찾는 낭만이었죠. 그건 우진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우진에게 중요한 건 경찰서에 갈 수 있는 확률보단 환자를 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었죠. 이러니 부용주 네가 그런 실력 갖고도 평생 삼류 의사 나부랭이 소리나 듣는 거야. 알아? 김사부를 깔아뭉개서 자존심을 회복하고 싶겠지만 뭐 그러든가 말든가. 미친놈. 근데 너 그거 알고 있어? 지금 수술방으로 간 폐유림 환자 차진만이 잊고 싶은 그 단어. 가습기 피해자야. 내 환자로 온 건 2년 전이었지만 저 아이가 아프기 시작한 건 12년 전부터였어. 그때 저 아이는 불과 8살이었고 환자가 이미 종합병원급이었던 이유. 그 어린 게 수만 번 제대로 시원하게 모신 채 12년을 혼자 오롯이 버텨왔어. 너 그게 어떤 고통이었는지 상상이 되냐?
숨을 쉬고 싶어도 편히 쉴 수 없는 고통의 삶. 내가 비록 삼류 의사 나부랭이래지만 그런 날에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최선을 바칠 생각이다. 차진만을 잡아먹을 것 같은 눈빛. 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게 혼란스러운 은재. 말씀 안 해주실 거예요? 12년 전인가 그 가습기 문제로 한창 보상 소송이 있었을 때 법원에서 소견서를 내달라는 의뢰가 있었다. 그때 그 소송 중인 환자가 저 배우림 환자였던 거예요? 기저질환 때문에 생긴 천식인지 가습기 때문에 생긴 천식인지 명확히 사인을 규정할 수가 없었고 결국 난 내 양심과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서 법정에 소견을 전했을 뿐이야. 그런데 이번엔 그 환자의 응급수술까지 반대하셨던 거고요. 한마디로 2번 죽인 셈. 하지만 아빠가 의사를 하면서 가장 환멸을 느낄 때가 언제인 줄 아니? 전문가의 소견 따위는 지들 멋대로 의심하고 매도하고 밑도 끝도 없이 물어뜯고 타인의 업적과 존엄을 하루아침에 걸레로 만들어 놓고 조롱하고 단죄하고 그걸 정의라고 부르짖고. 의사라는 이유로 당해야만 했던 갑질. 난 이제 그런 종류의 인간들 아주 넌덜머리가 난다. 그런 사람들 감싸고 도는 만년 라이벌. 후용주 저놈도 지긋지긋하고. 김 사부님은 의사로서의 긍지가 뭔지 알게 해주셨고요. 세상은 너의 긍지 따위는 한심이 없단다 은재야. 알겠니? 어찌 보면 차진만도 많은 상처를 받고 갇혀버린 상태였죠. 잠시만요. 나와보세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아빠. 한편 급히 수술에 들어가는 우진과 김사부. 시간이 지체된 관계로 최대한 빨리 출혈부터 잡겠습니다. 야, 서둘지 말고 하던 대로 네 페이스대로만 해. 오케이? 메스. 시작하자마자 복부에서부터 쏟아지는 피. 메스. 거기 많이 주세요. 환자 버틸 수 있습니까? 수술에만 집중해요. 어떻게든 붙잡고 있을 테니까. 우진이 흔들리는 순간 환자는 죽습니다. 한편 슬며시 돌담병원 응급실을 살펴보는 꼬마. 그때 점점 다가오는 어둠의 그림자. 정체는 다름 아닌 미스터 구. 닮았어. 틀림없이 닮았어. 그 꼬마랑 김사부님이요? 아니, 그렇다면 김사부가 아니야. 그 선한 눈매하며 오똑한 콧망울. 혹시? 하지만 떠오르지 않은 얼굴. 분명히 누굴 닮았는데 영 생각이 안 나네. 바로 그 얼굴의 주인공은 전화 좀 빨리 달라는데요. 형수님한테 방금 전에 전화 왔었는데요. 별이 때문인 것 같은데. 별이가 왜? 오후부터 연락이 안 된대요. 뭐? 먹을래? 왜 어른들은 아이들만 보면 자꾸 뭘 먹으라고 줘요? 그것도 사탕이나 젤리나 초콜릿 같은 거. 그래서 사탕 싫어?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죠. 근데 병원이 진짜 크네요. 외상센터가 생기고 나서 규모가 확 늘어나긴 했지. 아빠한테 비밀 지켜줄 거죠? 걱정 마. 내가 몸만 무거운 게 아니라 입도 무겁거든. 벌써 친구가 생긴 꼬마. 무슨 소리야? 급하게 몸을 숨긴 꼬마. 애도 하나 똑바로 안 보고 뭐 하고 있었는데 당신은? 야, 나 먹고 자는 생활비 빼고 다 집으로 보내고 있어. 넌 뭐가 맨날 그렇게 부족해? 나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라고? 정인수 쌤의 숨겨진 마음. 나도 외로워. 누구에게라도 위로받고 싶은 상황. 여보, 나도 좀 힘들어. 나도 당신만큼 치열해. 알아? 글쎄 그만하자고. 별은 내가 여기서 찾아볼 테니까. 한켠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는 딸 별이. 한편 쌓이는 빨간 거지와 수혈된 피. 수술은 벌써 몇 시간째. 도일아, 환자가 잘 버텨주고 있어. 나도 잘 버티고 있고. 아직까지 모두가 잘 버티고 있는 상황. 그때 손을 다친 우진. 쌤, 괜찮아요? 죄송합니다. 장갑 금방 받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깊은 손가락 상처. 오케이. 이제 마무리. 무슨 말씀이세요? 운전자분 말에 의하면 보행 신호도 아니었는데 배우림 씨가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한마디로 스스로 떠나려고 했던 환자. 차량이 달려오는데도 별로 피할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아니 우리 유림이가 왜? 혹시 배우림 씨가 평소에 우울증 같은 게 있었을까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는 순간 얘기 들어서 배우림 환자 아예 장기 이식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될 거야. 이런 사례의 경우 이식을 안 해주려게 코너스원칙이라. 한마디로 그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애초에 유형을 감수하고 들어간 응급수술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뜻이야. 이제 환자 가족은 과정은 좋았지만 결론은 어마어마한 수술비 청구를 받게 될 거고 환자는 일주일을 못 넘기고 사망하게 될 테지. 낭만 뒤에 숨겨진 현실이나 어두운 그림자. 네 희망이 빗나가는 순간 이렇게 혹독한 현실만 남는 거야. 알아? 처음으로 강하게 흔들리는 김사부. 그 사이 딸을 찾아야 하는 아빠 인수. 제가 당직을 서고 있어서요. 제발 좀 빨리 좀 찾아주세요. 애가 지금
9살밖에 안 돼서요. 근데 밤도 늦고 날도 추운데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를 일 때문에 손까지 떠는 인수. 예, 감사합니다. 그때 정인수 선생님. 사부님. 별이도 오늘 하루 참 고단했습니다. 야 인수야, 좀 자게 둬. 아주 대단한 모험을 하신 모양이던데. 아빠 찾아 산말리를 했으니 말이죠. 죄송합니다, 사부님. 9살밖에 안 된 녀석이 설마 여기까지 혼자 올 줄 몰랐는데 죄송합니다. 별이가 아빠를 특히나 그리워했던 건 인수, 너 집사람이랑 별거 중이었냐? 사실상 돌담병원 지방령처럼 생활을 했던 정인수. 혹시 별거가 뭔지 아세요? 별거가 별거지 뭐. 사실 김사부는 아재 개그를 좋아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지금 1년째 계속 별거 중이시거든요. 이혼은 아직 아닌데 근데 이혼처럼 비슷한 거래요. 그랬어. 그렇게 된 건 엄마는 이게 다 김사부님 때문이래. 김사부님이 아빠를 붙잡고 안아주셔서 아빠가 여길 못 빠져나오는 거라고. 별이의 말에 할 말이 없는 김사부. 그래서 실은 아빠를 놔달라고 찾아온 건데요. 아니 왜 이 얘기를 안 했어? 부끄럽습니다. 사부님까지 신경 쓰실 일이 아닌데. 그 말에 더 마음이 무거워진 김사부. 죄송해요. 아니. 아빠가 보고 싶어 이 먼 곳까지 온 별이 모습에 울컥 울음이 터진 아빠 인수. 어쩌면 차지만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대체 너 그런 식으로 네 밑에 의사들 몇 놈이나 골로 보냈니? 제 잘못이 맞아요.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지금 1년째 계속 별거 중이시거든요. 환자를 지킨다는 사명감 때문에 정작 가까운 동료를 챙기지 못했던 김사부. 이놈은 환자만 보이고 의사는 안 보여! 그때 드레싱은 잘했고? 네, 그 별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은재가 사랑스럽게 치료해준 덕. 아까는 왜 그랬니? 생전 그런 실수 안 하던 놈이. 그냥 조바심이 났던 모양이에요. 어떻게든 수술 시간을 줄여서 환자한테 데미지가 덜 가게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차진만 교수님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반드시 살린다는 의지. 보란 듯 살려내는 걸요. 당분간 외상센터는 파견 형식으로 유지해보겠습니다. 그쪽에서 급한 외상 수술이 필요하면 언제든 넘어가서 제가 집도할게요. 결국 차진만과의 수술도 받아들이겠다는 우진. 하지만 소속을 바꾸진 않을 겁니다. 거기까진 제가 결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꾸 플랜 B 같은 거 만들지 마시고요. 사실 이미 알고 있었던 우진. 진짜 곤란합니다 그럼. 그러자. 은재는 요즘 통 안 보인다? 서울에서 아버지가 내려오셔서요. 요즘 정신이 좀 없어요. 그래. 이번에 정식 인사 드리는 거야? 날도 잡고? 그때 우진아, 너 결혼하니? 우진 오빠 결혼하세요? 그 사이 집이 몇 군데 나긴 했는데 여기서 거리가 좀 있네. 룸메이트가 컴플레인해? 빨리 나와달라고? 아니요. 사실 그 친구는 괜찮다 그러는데 내가 좀 미안해서. 서우진 말이다. 서우진은 왜요? 다음 주 안으로 날 한번 잡아. 같이 밥이나 먹게. 그 말에 완전히 얼어버린 은재. 설거지는 아빠가 할게. 그냥 놔둬. 난 반대다. 결혼은 혼돈의 멀티 유니버스의 한 축이랄까? 왜 굳이 그 혼돈의 우주 속으로 사서 들어가려 그래? 유부남들의 소원. 그냥 혼자서 편하게 살아. 물론 결혼에 순기능이 있기는 하지. 이렇게 이쁜 딸도 생기고. 근데 참 그 언니는 수술 잘했어요? 어제 터미널 앞에서 교통사고 났다더니. 별이 네가 그 언니를 어떻게 알아? 내가 그 사고 다 봤거든. 무엇보다 신기한 건 근데 언니 이름이 배유림인 건 어떻게 알았어? 언니가 말해줬지 구급차에서. 사실 그날 밤 횡단보도를 걷다 폐통증으로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던 여성. 한마디로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었다는 뜻.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식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머니. 119에 신고해준 우리 꼬마 목격자가 전부 다 증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탔던 구급대원도 들은 얘기 전부 다 진술해줬고요. 아빠 보러 위험한 모험을 했지만 그 덕에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상황. 어쩌면 기적은 포기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도착하면 나 되게 혼나겠지. 말도 없이 가출했는데 혼나야지. 하지만 그래도 별이는 나 다음에 또 와도 돼? 엄마한테 허락 받고. 아빠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아빠도 되게 멋있어. 아빠를 이해하고 오히려 더 좋아하게 된 별이. 그런 별이에게 더 미안한 아빠.
고마워 딸. 방심한 그 순간 근데 우진 오빠가 좀 더 멋있었어. 아이 눈은 속일 수 없죠. 한편 돌담병원 긴급회의. 전 이 수술 반대입니다. 뭘 반대한다는 건가요? 이미 폐이식하기로 코너스까지 다 결정한 마당에. 이 수술은 김사부께서 집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요? 환자 주치의가 김사부인데 김사부가 아니면 누가 이 수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놀랍게도 차진만 교수님이요. 에? 차진만이요? 김사부와 우진이 어렵게 살린 환자의 폐이식 수술을 뜬금없이 차진만에게 맡기자는 박 원장. 어째서죠? 내가 왜 그 수술을 합니까? 외상센터 욕심 나시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스태프들 마음부터 장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차진만이 원하는 떡을 내미는 박 원장. 이번 수술 꼭 필요하고요. 나한테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달라. 그거요, 박 원장? 뭐 그걸로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면요. 김사부에게 기울어진 중심. 하셔야죠. 다시 이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필요한 건 압도적인 실력. 어떡할래? 승부를 거는 김사부. 너 이 수술 맡을래? 너 이러는 진짜 이유가 뭐야? 네 말대로는 하나밖에 몰라. 반드시 살린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엔 무모해 보이고 누군가의 눈엔 위험해 보이고 또 누군가의 눈엔 미친놈처럼 보이기도 할 거고 그래도 난 괜찮았어. 그러거나 말거나. 환자를 살린 낭만만 있다면 뭐든 괜찮았죠. 그랬는데 그게 다른 녀석들한테도 괜찮은 건지 이번 일로 크게 흔들리는 김사부. 솔직히 모르겠어. 떡밥을 뿌리는 김사부. 그러니까 네가 보여줘봐. 넌 어떻게 해낼 수 있는지, 어떤 답을 갖고 있는지. 우선 12년 전에 멈춘 유리미 시계부터 다시 돌려놔. 이게 본론. 그럼 네 시간도 어쩌면 이 방법이 여기서 다시 시작될 거야. 차진만의 삶을 바꿀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이 차진만 교수가 워낙에 폐 수술을 잘합니다. 그쪽으로는 저보다 훨씬 경험도 많고요. 끝까지 미안하단 말을 안 하대요. 사실 몇 시간 전 난 아직도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2년 전에도 나는 의사로서 내 소신껏 속인을 말했을 뿐이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없습니다. 굽히지 않는 차진만의 소신. 누구의 편을 든 적도 없었고 어떤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았으니까요. 오늘 따님의 수술도 그럴 겁니다. 난 의사로서 소신껏 내 최선을 다할 거고 거기에 어떤 편견도 사적인 감정도 섞지 않을 겁니다. 김사부와 방향은 다르지만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엄마는 여전히 화가 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딱 하나. 제발 잘 부탁드립니다. 떨린다. 실수하면 안 돼, 천재. 교수님하고 수술방 처음인가? 처음이야. 그래서 나 지금 겁내 떨려. 참, 너 오프 언제지? 뜬금없는 데이트 신청? 교수님이 같이 밥 먹재. 시간 좀 빼라. 이건 말로만 듣던 애비장인의 호출. 뭡니까? 차진만 교수께서 전부 다 불러들이셨다네요. 퍼포먼스 한번 제대로 해볼 모양이죠. 그로 인해 돌담병원에 홀로 남은 김사부. 환자 이름 배유림, 나이 20세. 풀모너리 파이브로시스와 세컨더리 풀모너리 하이퍼텐션으로 지금부터 폐이식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차진만의 승부. 남대일 선생. 바이탈 세츄레이션 안정적입니다. 시작하세요. 메스. 그런데 왜 김사부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차진만에게 넘겨버린 걸까요? 그땐 미처 알지 못했다. 마음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시련이란 놈은 더 큰 망치와 더 뾰족한 정으로 때려버린다는 걸.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아주 작은 균열에도 더 쉽게 금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급 위기를 맞이할 김사부. 과연 그들에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언제 봐도 재밌는 SBS 명작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시즌3는 SBS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보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7, 8화까지 정주행 쭉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낭만닥터 김사부는 실망시키지 않네요. 여기까지 김시선이었습니다.